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남쪽 주택가에서 90대 한인 할머니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트럭. 길을 지나는 할머니는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길을 건넙니다. 운전자는 적재함에 높게 쌓인 매트리스 때문에 후방 시야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운전자는 길을 지나는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90대 한인 할머니가 피해 차량에 치여 넘어진 현장입니다. 용의자는 피해 할머니의 부상 사실을 알았지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 월요일 아침 7시쯤.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된 할머니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숨을 거뒀습니다. 부주의한 운전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경찰은 할머니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용의자가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명백한 뺑소니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난 건 났는데 근데 그것을 안 도와주고 도망가고 가는 게 돼서 해련만 되는 거죠. 거기서 사람이 다치니까 felony 해련만이죠. felony요 이게요. 그게 큰 거지 사건이요. 이게요. 경찰은 최근 한인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급적 혼자 외출을 자제하고 길거리 이동 시 주위 환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치기만 하면 금방 다치니까 잘 보고 돌아다니세요. 옆에 다니거나 친구들 같이 가나 좀 뭐 보면서 돌아다니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더 좋죠. LAPD는 도주한 용의자가 20, 30대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평소 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이 지역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지만 범행 과정은 인근 건물에 있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에 이어 LA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LA시는 시의장이 직접 해당 입법안을 발의했고 LA 카운티 정부도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관련 의무화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은 오늘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의한 원문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시내 모든 실내 장소 출입 시에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행될 경우 LA 시내 레스토랑과 바, 소매업소와 쇼핑몰, 운동시설, 스파, 경기장과 공연, 극장 등의 모든 실내 시설 출입 시에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발의안은 LA시 검찰이 관련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시사나 모든 관련 부서들이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동 발의자로 나선 미치 오프렐 LA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앞서 성명을 통해 입원 환자 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치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서명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시와 카운티 정부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실내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모든 카운티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접종을 거부할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발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자로 카운티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3,734명으로 또다시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카운티 정부 역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미국인들의 반응은 반반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 정당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크게 다른 결과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이 양분화로 갈렸습니다. CNBC가 오늘 미국인 8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의무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9%는 해야 한다, 46%는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백신 의무화에 대한 의견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민주당 지지자는 찬성 74%, 반대 21%, 공화당 지지자는 찬성 29%, 반대 69%로 조사됐습니다. 무소속 응답자의 경우 찬성 43%, 반대 53%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응답자의 경우 63%는 의무화에 찬성했으며 미접종자의 79%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계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령층이고 반대의 경우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떤 상황과 직종에서 백신을 의무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병원 직원 67%, 크루즈 선상 57%, 비행기 54%, 대학 캠퍼스 51%, 연방 공무원 50%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공연장의 경우 찬성 46대 반대 49, 직장은 찬성 40대 반대 59, 식당은 찬성 38대 반대 59, 쇼핑몰은 찬성 36대 반대 60의 결과로 백신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강제로 직원들의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는 앞으로 식당과 헬스장 그리고 공연장 등의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현재 확산 중인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93% 이상이 인도발 델타 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달 마지막 2주간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93.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아이오와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주에서는 델타 변이 비율이 98%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DC는 관련 보고서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지난 2개월 동안 급속도로 빨라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5월 2주간의 바이러스 유형에서 전체 3%에 불과하던 델타 변이는 지난 7월 3일 전체 50%를 넘어섰고 지난달 20일에는 83%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영국발 알파 변이는 지난 5월 전체 감염자의 69%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3%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CDC는 현재의 델타 변이 확산 추세를 모니터하는 한편 델타 플러스 등 또 다른 변이 파생종의 확산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초까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식품의약국 FDA가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다음 달 초까지 정식 사용 승인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시기는 노동절인 9월 6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DA 역시 지난주 금요일 성명을 통해 화이자의 정식 승인 요청을 빠르고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 화이자 백신의 정식 사용 승인 시기와 관련해 초가을에는 FDA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FDA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만 내린 상태입니다. 만약 FDA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 정식 승인을 내리게 되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답보 상태인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 우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아직 모더나 백신의 정식 사용 승인에 대해선 확실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존슨앤존슨은 얀센 백신에 대해 올해 말 정식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사우스베이에 거주하는 주민 한 명이
지난달 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를 매개체로 전파되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는 더운 여름철에 기승을 부립니다. 감염되면 고열과 두통, 메스꺼움, 몸살과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국은 주민들에게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고인물을 없애고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야외에서 벌레 퇴치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방 퇴거 유예안이 발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새 퇴거 유예 조치는 10월 3일까지 60일 동안이며 기존 유예안과는 다르게 델타 변이 확산으로 피해가 큰 지역 거주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해당됩니다.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경우 공중보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미 전체 80% 카운티에 한정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기존 유예 연장이 아닌 새로운 것이라 해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퇴거 유예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연장을 불허했고 이후 백악관이 퇴거 유예 법안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곧바로 이어질 법적 공방을 떠나 당장 현재 각 주와 지역 정부에 나눠준 코로나 지원금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인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팬데믹의 각종 악재를 뚫고 자산 건전성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델타 변이 확산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하반기 한인은행 업계 전망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올 상반기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이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또한 자산 건전성을 위해 부실 자산도 줄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한인은행들의 상반기 높은 수익률 달성은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부실 대출 우려가 완화된 부분이 큽니다. 내부적으로도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외부적인 영향이 한인은행 성장세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인은행들의 하반기 성적표는 상반기처럼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부동산 가격 상승, 금리 인상 예고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우려, 정부의 지원 정책 마감 시기, 여기에 높아진 인건비 등 정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는 고객들의 자산 안전성 유지가 은행의 부실을 막는 최우선으로 보고 고객들과의 상담을 통해 고정 이자율 상품과 부동산 수익 발생에 따른 현금 자산 운영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델타 변이 확산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IT 서비스 강화를 위해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 강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T 쪽에도 이제 개발을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 고객분들이 특별히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미팅을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은행 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CBB 은행은 외부적 충격에 대비해 여러 가지 상품 개발은 물론 무이자 예금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BB 은행은 예금고를 늘리기 위해 LA와 텍사스뿐 아니라 하와이주로 지점망을 확대했습니다. 무이자 예금 및 핵심 예금의 증가에 저희는 꾸준히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일례로 올해 하와이에 위치한 오하나 퍼스트스테이트 은행을 인수하였고요. 저희가 핵심 예금 증가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인은행들은 투자자 유치와 온라인, 폰뱅킹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한 리스크는 경기 회복세를 주시하며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으로 보고 내실 다지기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하반기 한인은행들은 방패보다 창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는 뉴욕 검찰 발표 이후 주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압박이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의회의 탄핵 시계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유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욕 검찰총장은
쿠오모 주지사에 제기된 부하 직원 등 11명 여성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사실로 확정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탄핵 공청회 준비에 착수했으며 곧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회 대변인 칼 헤스티는 수사 결과로 볼 때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이 마땅하다며 탄핵 조사 보고서가 심층 검사를 위해 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고 전했습니다. 탄핵 절차는 주의회 투표를 걸쳐 상원의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쿠오모 주지사의 탄핵으로 주의회와 상원에서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을 요구했으며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등도 같은 의견을 전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쿠오모 주지사가 계속해서 사임을 부인하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는 조사관들을 공격한다면 즉시 탄핵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팬데믹 중 요양원 사망자 보고에 관해 쿠오모와 갈등을 빚었던 론킴 뉴욕주 의원은 쿠오모 주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위협했다며 즉시 사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 하원 의원들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한 동북부 주지사들도 사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 폴에 의하면 59%의 뉴욕 주민이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에 찬성했으며 10명 중 6명은 사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혐의를 제기한 11명 여성 중 1명인 샬롯 베넷은 쿠오모가 사임을 부인한다면 탄핵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주지사가 자신을 성추행과 멘토로서의 지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도록 한다며 증언과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asn't an apology, and he didn't take accountability for his actions and then say he didn't do anything wrong. He blamed me and said that I simply misinterpreted what he had said, which is not only insulting to me, but every survivor who listened to him yesterday. The victim blaming is not okay. 한편 쿠오모 주지사의 남동생인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에 대해서도 퇴직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는 지난 2월 제기된 혐의에 대한 쿠오모 주지사 측의 답변 작성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